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5일 1시 28분이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한 3권 1장 제6의 감각은 없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권 1장의 이 첫 번째 부분, 인간에게 오감 말고 다른 감각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좀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거의 각색을 다 해버렸습니다. 좀 내용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혼돈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각색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좀 맞춰서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3권 1장은 육감이라는 게 없다.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오감 말고 다른 감각이 필요한지 이걸 살핍니다. 여기서 오감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다른 감각이 뭐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보다 그냥 오감이 완전하다, 더 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운동, 정지, 형태, 크기, 수, 즉 존재적 속성에 관한 감각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여길 논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감각하고 있으면서 저 대상이 움직이고 있네, 정지해 있네 라는 걸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감각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감,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촉각, 이 다섯 가지로 봤을 때 운동하고 있는 거를 파악하는 감각기관은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유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은 하나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여러 감각기를 갖는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인간에게 오감 말고 다른 감각이 필요한가? 육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육감이라는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데, 오감 말고 다른 감각이 정말 필요한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논의를 살피게 되면은 제6의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6의 감각이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오감이 완전하다라는 식으로 더 풀어가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이상하다, 처음에 제시한 거랑 결론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의 조건들을 막 살핍니다. 감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고 어떤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인간의 감각기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런지 살피면서, 인간의 감각기관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추가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육감이란 게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살피기 위해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감각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만물은 공기나 물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서서도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물체는 공기 속에 있거나 물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흙 속에도 존재가 있는데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별도로 얘기할 거니까 지금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감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감각한다는 것은 관찰자가 어떤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인데요, 관찰자와 대상 사이에 공기나 물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은 공기 중에 있거나 물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찰자와 대상이 공기나 물을 사이에 두고서 두 존재가 서로 직접 맞닿거나 일정 거리를 두고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감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대상은 공기로, 공기는 감각기관으로 운동을 전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두 존재가 서로 직접 맞닿거나 일정 거리를 두고서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과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자신의 특징에 따른 운동을 공기나 물 속에 발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발산된 운동은 공기나 물이 전달하게 되는데, 관찰자는 그 공기나 물 속에서 나오는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을 통해서 수용하면서 감각을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관찰자는 공기의 운동을 파악할 기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운동이 관찰자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에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감각을 다른 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냄새 맡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존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절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관찰자는 그 어떤 감각적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 속의 운동을 수용하고 감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요. 관찰자는 공기나 물의 운동을 파악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관찰자는 대상에 의해 나타나는 공기나 물의 운동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기관을 지녀야 감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 대한 설명을, 이런 기관을 진짜 인간이 지녔는지 이걸 파악해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감각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인간의 감각 기관을 보게 되면 어떻다? 공기나 물의 운동을 받아들일 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은 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청각은 공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후각은 공기와 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물로 된 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거는 공기나 물 속에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네, 이렇게 물 속에서 공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금 오감이 문제가 있냐? 없다. 완전한 상태다. 공기로 오는 거 공기로 받을 수 있고, 물로 오는 거 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상태 아니냐 라고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결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별도의 다른 감각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모든 정보를 공기와 물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고 주고받고 있는데, 공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감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데,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육감에 대해서 논한다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외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다른 감각이 있는지, 사물이 발산하는 다른 정보가 있는지, 이 5가지 외에 다른 정보가 있는지를 논해야 되는데 그 점을 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6번째 정보, 시각은 색이고, 청각은 뭐 냄새고, 소리고, 후각은 냄새고, 촉각은 감촉이고, 미각은 맛이라고 했을 때, 이 외에 사물을 파악할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특징이 있느냐라고 논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번째 뭐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감각기관은 이 공기와 물 속에 있는 거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져 있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감은 없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다기보다, 그냥 인간의 감각기관은 뭐 온전해, 이걸로 완전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더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색소리, 냄새, 감촉, 맛 외에 사물이 제공하는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인간의 감각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인간의 감각기관에게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려면 사물들이 거니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보게 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별도의 감각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공기나 물을 매개로 이제 사물들이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특징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공기나 물의 운동을 수용할 기관이 있다면 다른 기관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상이 발산하는 감각 정보가 공기나 물을 통하지 않고, 불도 흙도 통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불, 물, 공기, 흙,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원소를 가질 수 있느냐, 다른 환경을 가질 수 있느냐 해보면은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도 물도 아닌 별도의 매체를 이용하는 기관을 가지려면은 공기나 물을 통하지 않고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존재가 공기나 물 속이 아닌 곳에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물속 말고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의 운동을 받아들이는 기관만 가져도, 현재 세계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기관만 가져도 인간의 감각기관은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흙 속에 있는 것들, 흙 속에서 이제 사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뭐냐면 흙들의 빈틈이 있어요. 빈틈을 공기나 물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흙 속이 흙만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공기 속에 흙이 있다, 물 속에 흙이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흙 속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흙 속에 있는 것도 결국엔 공기 중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물도 인간과 같은 구조의 감각기관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더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인간만이 공기나 물의 운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하면서 모든 동물이 이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더지도 공기나 물로 된 감각기관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두더지에 대한 언급이 나요. 두더지는 피부 속에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두더지도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은 대부분의 존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각기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추가적인 게 필요했다면은 더 뛰어난 감각을 갖는 동물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인간이 가진 감각기관은 충분하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만 보이고, 여섯 번째 감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좀 그 증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는 게 감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운동 정지, 형태, 크기, 수, 즉 존재적 특징에 대한 감각기관이 있어야 하는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이것들도 감각이 된다. 운동하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가 감각이 되니까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있고 소리를 들어서도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는 감각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존재의 감각적 특징을 감각하지만 존재적 특징, 운동, 정지, 형태, 크기, 수에 대해서도 감각한다. 이에 따라 누군가는 존재적 속성에 대한 별도 고유 감각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죠. 존재적 특징은 감각된 내용을 추론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 운동이나 정지, 형태, 크기, 수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거나 뭔가를 봤을 때 색이라는 게 그 시간상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운동하고 있다. 색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정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추론하여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 운동, 정지, 형태, 크기, 수의 경우 감각기관이 파악한 정보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감각기관이 색을 파악하면 그 색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운동하네, 정지하네,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네, 크기가 어떻네, 저거는 하나네, 뭐 둘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만약 시각을 통해 눈앞의 상황을 구성하는 색들을 감각하지 못한다면 대상의 운동 여부와 형태, 크기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색이라는 거를 이제 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겠죠. 근데 소리를 통해서는 물체의 크기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이나 소리 등을 파악하면서 대상의 운동 여부, 형태, 크기 등을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각을 해야만,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감각된 게 있어야 운동하는지 정지하는지 형태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은 전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판단들이다 라는 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감각을 한 후에 그것을 분석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운동, 전지, 형태, 크기, 수 등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파악한 색, 파악한 소리의 변화, 어떤 뭐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하는지 정지하는지 파악하는 거니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적 특징은 추론하여 나오기에 감각할 수 없다라는 건데, 만약 운동, 정지, 형태, 크기, 수를 파악하는 고유 기관이 있다면 색이나 맛을 감각하는 것처럼 감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한 존재적 특징들, 이것들은 감각함으로써 추론 파악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추론 파악하는 거라서 고유 감각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냥 오히려 감각기관이 아니라 추론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적 속성은 추론하여 나오기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론하는 기관에서 뭔가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 거죠. 보면 우리는 감각함으로써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특징의 변화나 양상을 통해서 존재적 특징을 파악한다. 뭐 그 존재 이름도 존재적 특징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뭐 운동, 정지, 형태, 크기, 수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름이나 범주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가지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있지만
네, 여기서 다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각하면서 사물의 특징 파악하고 이 특징의 변화나 양상을 통해서 이거는 뭐구나 저거는 뭐구나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된 내용을 추론하면서 존재적 특징이 나타나다 보니까 종종 잘못된 추론을 통해 착오를 저지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뭐였죠? 담즙이라 했었네요. 담즙이라 했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쓸개즙, 쓸개즙, 쓸개즙 노랗고 그 다음에 쓰고 노란 걸 보면은 무조건 이제 쓸개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인간은 왜 여러 감각기관을 갖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감각기관을 지님으로써 오류에 덜 빠지게 하려고 이런 감각기관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만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색과 크기만 파악이 가능하죠. 시각만 존재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색을 지녔다는 이유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혼동을 줄이려면 이 두 대상에 대해, 색과 크기가 비슷한 두 대상에 대해서 소리나 맛,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등이 더해지면 보다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하얀 아이스크림 있고 똑같은 크기의 하얀 도화지가 있다 했을 때 색만 구분이 가능하다면, 딱 펼쳐 놓은 거죠. 그럼 색만 구분 가능하다, 크기만 구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색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겠구나 하겠지만, 뭐 만져봤을 때 느낌이라던가, 뭐 이걸 만지고 나서가 아니라 그냥 입을 가져다서 뭐 핥아본다던가 냄새를 맡아본다던가 했을 때 아이스크림과 하얀 도화지는 분명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착각을 방지할 수 있게끔 여러 그 장치가 마련된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여러 감각을 가진 이유는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지금 이게 첫 번째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너무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게다가 이것도 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논리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준비를 더 하고 하면 좋긴 한데, 뭐 미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끊어서 해봤고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